다양한 변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좀 들여다볼 건데, 물론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물론 파장입니다. 파장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파장 이야기를 다 끝낼 수도 없고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만 좀 제가 설명을, 이 그림도 생각나시죠? 여러분 보시는데 이 그림 너무 중요하니까요. 파장이 결정되면 사실 레이저 치료에 조금 거짓말을 요만큼 보태서 99%가 결정이 끝납니다. 파장이 결정되면 레이저 치료 성패의 99%가 끝난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치료를 위해서 755나노미터 알렉산드라이트라는 레이저를 결정하는 딱 순간 그 치료가 성공할 건지 말 건지가 95% 이상 다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파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거 좀 다시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시고, 에너지가 낮은 쪽, 높은 쪽은 단파장,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그 낮은 쪽은 파장이 길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라는 게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에 한 구간을 우리가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웨이브랭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진동수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고, 진동수가 적으면 파장은 길고, 이런 관계를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공격할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공격할 목표가 있는데 여기다 제가 레이저를 조사해서 이 녀석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격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레이저의 파장을 선택해서 쏴서 이 공격물 타겟에 다가갈 때까지의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 얘가 공격 물질에 공격을 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에너지가 주위 조직으로 널리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에너지가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이 세 피리어드, 세 개의 시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파장의 이야기는 이 앞단계 이야기죠. 이 앞단계는 파장이 결정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옵틱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광학의 시간이죠. 광학의 시간이에요. 웨이브랭스가 결정해서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 목표 타겟까지 갈 때까지 피부 겉에 레이저가 맞자마자 반사도 될 것이고, 반사되면서 뚫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놈들도 있을 것이고, 걔가 어디까지 여행하는지 복잡 다사다난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녀석의 이야기를 우리는 옵틱 피리어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업소프션 되든가 스캐터링 하는 그 피리어드가 또 있을 거예요. 그 피리어드는 또 따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 다음에 에너지가 주위 조직으로 쭈루루루룩 날아가서 사라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히트 어웨이 피리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트 어웨이 프롬 크로모포어 피리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리어드, 이 세 번째 피리어드까지 천천히 한번 앞으로 수시간에 걸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얘기할 건데, 오늘 제일 먼저 이제 파장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장은요, 우리가 파동 형태로 나오는 것의 어떤 거리의 개념을 우리가 파장이라고 했잖아요. 일례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사인 웨이브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사이클이 도는 요거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파장이 짧으면 파장이 짧다, 이 파장이 길면 파장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파장이 짧을 때하고 파장이 길 때는 물리적인 성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레이저 시술을 이해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이거는 우리가 파동의 형태 중에, 또 파동의 형태 중에 횡파라고 하는 파입니다. 영어로는 transverse wav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동영상의 그 파동의 형태는 종파라고 해서 longitudinal wav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transverse wave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에너지가 받으면, 에너지를 이렇게 쏘면 이 transverse wave는 옆으로 퍼져나가요. 에너지가 lateral distribution 합니다. 대부분.
이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들으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에너지를 받자마자 lateral distribution 합니다. transverse wave는 대부분 그렇고요. longitudinal wave는 대부분 에너지를 받자마자 에너지가 깊이 종심형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단파장들, short wave length를 갖고 있는 애들은 이 형태를 띱니다. short wave 형태를 띠고, short wave length를 갖고 있는 경우는 transverse wave 형태를 띠고, 대부분 long wave length를 갖고 있는 경우는 longitudinal 웨이브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파동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자적 성격을 다 빼고. 지난번에 이 솔베이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벨기에죠. 여기가 벨기에 브루셀이라고 하는 벨기에 수도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솔베이라는 할아버지가 만드신 미팅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모여주셨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번째라고 돼 있거든요. 5번째 심포지움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1회차부터 이렇게 쭉 모였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솔베이라는 분은 이제 화학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분이 소다 있잖아요. 소다 만드는 그 공정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떼돈을 버셨어요. 이 시절에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떼돈을 버셔가지고 그 돈을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시겠다고 이렇게 마치 노벨 프라이즈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죠. 기금을 조성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주최를 해서 이 물리학 모임이 시작이 돼서 5번째 모임이고요. 첫 번째 모임 때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젊었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1차 모임 때 사진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저기 구석에 있고요. 그때는 변방이었죠. 특수상대성으로 막 나왔을 때 얘기니까. 젊었을 때였고, 이제 5회차가 되면서 한 10몇 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이 전면에 정중앙에 앉았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아시죠? 사진 정중앙에 앉은 사람이 대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로렌츠 할아버지가 로렌츠 변환하시는 이 할아버지가 이 모임의 대빵이셨는데, 이제 5번 가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자리를 간 거죠. 제가 한번 설명을 대충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한번 드렸는데, 오늘 제가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 이 중에서 드브로이라는 프랑스가 낳은 천재 물리학자분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고 운이 좋으신 분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원래 물리학자가 아니시죠. 이분의 형님이 같은 드브로이라고 불리는 다른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유명한 물리학자시고 그분이 1차 솔베이 회의에 참석하셨던 물리학자시고요. 근데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도. 이분은 원래 역사학과를 나오셨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대학인가에 역사학과를 나오셔서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형님이 솔베이 회의 1차 회의에 참가를 하신 다음에 중얼거리는 걸 들었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형님이 야,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의 성격도 있나 봐. 그 아인슈타인 그 자식 그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걸 발표했는데 빛이 입자인가? 이런 걸 중얼거리는 거를 듣죠. 이분이 역사를 전공하신 이 드브로이 양반이 듣고, 야, 빛만 그러겠니? 전자도 그런 거 아니야? 전자는 입자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전자는 입자니까 걔도 혹시 파동적인 성격을 갖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하고 끝났으면 이 할아버지도 별거 아닌 걸로 끝나셨을 텐데, 그 멋진 생각을 물리대를 가십니다. 직접 다시 물리를 전공하시고 박사 논문으로 그걸 써서 냅니다. 그것이 현재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드브로이 이퀘이션입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